네, 김종필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난 들으면서 정말 선행 연구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연구하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네, 정말 존경스러웠고요. 어, 의료사업의 그런 경영 활동이라는 것 중에서 특히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또 품질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혜 교수님께서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좀 밝히고자 하는 건 저는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저한테 굉장히 읽는 것도 도전이었고 힘든 논문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자가 질과 품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차례 발표할 때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앞에 이제 굉장히 잘 밝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하면서 읽었는데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의료 사업을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의료 사업 전체 차원에서의 퀄리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의가 있는 연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맨 마지막 제언이 이제 의료 사업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제언을 하셨던데 그런 함의들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짜실짜실한 제가 좀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료 서비스를 정의를 하셨는데 그게 뭐 의료 서비스라 의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 정의를 읽으면서 제가 이게 연구자의 정의이신 것 같아요. 레퍼런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사만에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는 아니라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정의가 좀 있어서 향후에 어쨌든 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실 때는 조금 이런 관점들을 견지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게 샘플링이 사실은 랜더마이즈드한 샘플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편의적 추출, 비확률적 추출을 통해서 한 연구 결과인데 이런 것들이 의료 사업 전체로 좀 그러니까 인퍼런스가 될 때, 그러니까 이거 뭐죠? 추론이 될 때는 일반화를 이렇게 쉽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 결과 해석에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점에도 그 부분들은 좀 강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게 조합원들, 그러니까 의료사업 조합원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일반화해서 해석을 하려면 전체 의료사업의 모집단을 조합원의 모집단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연구자가 이야기하셨던 뭐 치과를 제외한 의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모수가 몇 명인지 거기에서 랜더마이즈드하게 샘플링을 하신 게 아니라면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의료사업 조합원들의 뭐 요렇게로 일반화하기는 조금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의료 평가 도구에서 요 5가지 차원의 속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 모델 적합도를 통해서 탈락한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저자께서는 경영 관련한 운영 관련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탈락돼서 여전히 아쉽다 하셨는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1차 의료 속성에서 탈락된 이 8가지 이 항목이 매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요 3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응대한다. 직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한다. 또 의사는 또 정신건강까지 이제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1차 의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사라져서 지표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저자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건, 이 모형 적합도를 할 때 이 적합도가 핏이 높게 나오는 요인들이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탈락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고민을 해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1차 의료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런 측면의 질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정성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어딘가에 그 의뢰를 할 때 내가 이제 다른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갈 때 이제 1차 의료 여기 주치의가 나를 이제 해서 통해서 보내줬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조정성들을 묻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조정성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제도적인 한계로 그런 것들 강제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안 돼서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모델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델을 우리가 넣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연구자가 어떤 측면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지 고민이 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 조정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나중에 핏이 높아진 모델에서 보면 아예 조정성은 항목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재원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가 되려고 하면 사실 1차 의료에서의 조정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결과들이 약간 상반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려져야 할 항목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하셨었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분 논문을 만에 마무리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 프리퀀시가 분석이 된 걸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 자료는 당연히 없을 수 있는데, 논문에는 그 설문 문항과 함께 그 설문 문항의 전체 프리퀀시가 사실 있었으면 이런 분포를 좀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 의료사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일반적인 특성을 분포를 보여주실 때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요것도 제가 보기엔 결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워서요. 나중에는 그런 전체 프리퀀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인데요. 그 의료사협의 구성원들이 조합원, 실무자, 의료진 이런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사실은 이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자가 설정하신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보면, 사실 의료 서비스는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경영 관련해서는 조합원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실무진이나 경영 관련한 어떤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거에 민감할 수 있어서 요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도했지만, 향후에 저는 추가 연구가 된다면 이런 의료진, 그 다음에 또 경영진, 실무진, 임원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룹으로 조금 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좀 모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맨 마지, 뭐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여서, 네, 나중에 이제 가구 소득을 쓰실 때 가구 소득과 가구 원수가 있으면 요걸 가구 균등화 소득을 쓰시는 게
조금 만약에 이걸 보정 변수로 쓰셨다면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소득은 전체 소득인데 이 전체 200만 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네 사람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구 원수의 루트 가구 원수로 나눈 요 가구 균등화 소득을 쓰는데 그것이 더 타당해 보여서 네, 그거까지.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발표를 열심히 듣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단은 그 발표해 주신 김종필 선생님의 답변을 좀 듣고 혹시 박성선 교수님께서도 혹시 코멘트 하실 거나 보완 설명해 주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플로어 질문은 시간을 봐서 딱 한 개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한 이렇게 체크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거 대부분 이제 향후 연구가 진행되면 반영해야 될 거고 직접적으로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중요하게 특히 이제 선생님 의료인이어서 1차 의료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특정 항목을 걸러낸 게 두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탐색적 요인을 통해서 쉬운 9개 항목을 35개로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 확인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핏을 높이기 위해서 떨어낸 거는 거의 그러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고, 근데 제가 35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적재량은 낮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좀 추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이제 1차 의료 품질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탈락된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향후 과정에서도 1차 의료 측정 도구 관련해서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측정을 한 대상이 지금 의료사협에서는 한의원하고 양방을 같이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측정 도구가 특히 한의 쪽에서는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미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적재량 값이 낮게 나오는 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도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질문도 의문점들이 있으실 텐데 그 전체적인 맥락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토론 감사하고요. 품질 연구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경영학의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생산관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거기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품질이 일단 정의가 되고 측정이 돼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수치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그냥 하듯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 요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품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을 해야 되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뭐 품질 모형이라는 게 사실 확립된 건 없습니다. 뭐 굉장히 연구자마다 다르고 뭐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냥 대부분 동의한다는 거는 품질이 굉장히 복잡한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품질은 공급하는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정의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면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전통적인 품질의 정의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이름은 뭐가 됐든 뭐 사회적 가치 품질이 됐든 CSR 품질이 됐든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이제 의료사협의 영역에서 한번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실증하면서 이제 어떤 차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탐색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좀 김정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료 사협의 서비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데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수 내지는 뭐 하위 차원이 탈락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 뭐 김종필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당연히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이 탈락되면 실제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탈락되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요 연구의 의의는 이제 그런 이제 세부 항목이나 세부 하위 차원을 우리가 완전 확정을 짓고 이걸 앞으로 뭐 의료사협의 품질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겠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여기 의료사협의 품질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생각했던 뭐 1차 의료 자체의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비스 품질 외에도 의료사협 협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라는 것을 품질 하나로 인식을 한다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여기 기여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뭐 이런 연구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뭐 표본 추출의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좀 더 뭐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품질 평가 모형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한 또 중요 변수라고 했던 것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게 지금 뭐 요게 빠져서 크게 아쉽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뭐 당장 뭐 이런 품질 모형 확정 짓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요 정도 저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연구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잘 요약 정리해 주시고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주셔서 많이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정말 꼭 오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딱 한 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시간 때문에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주제인 만큼 이제 토론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마무리 짓기 전에 장승건 교수님, 학회장이신 장승건 학회장님께서 학회 관련해서 공지사항과 마무리 말씀 해주실 예정입니다.